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며칠 동안 음봉을 만들어냈죠. 하락 구간이 조금 나왔었는데 고가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수급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몇 안 되는 강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이제 상승의 첫 번째 단계를 지나쳤다. 그리고 실적을 보잖아요.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가하고 연동을 시켰을 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이닉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이닉스가 가장 비교하기 좋아서 제가 자주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요. 대략 한 2년치 정도의 주가를 보죠. 23년도에 한 7만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25만원까지 1년 반 동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 23년도 한 해에 올라갔었던 상승폭은 몇 프로? 100% 정도가 돼요. 그럼 이 100% 상승이 나오는 동안 실적은 좋았느냐? 아니에요. 계속 적자를 봤습니다. 실적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 24년도 1분기, 2분기부터 완벽하게 개선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3년도에는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봐왔는데 24년도에는 흑자로 돌리는 것을 모자라서 거의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7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실제 1분기, 2분기를 지나오면서도 23년도에 적자를 봐왔었던 7조 정도의 적자 규모는 모두 메우고도 남습니다. 근데 주가의 상승은 언제 나왔다? 실적이 안 좋을 때 나왔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가 실적이 좋아질 것을 미리 예단하고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가격 봐야 돼요. 올라가는 부분.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두산 에너빌리티에 딱 접목시켜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주가는 어떻다? 시세의 초입 구간에 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근데 상승이 끝나는 부분 어딜까요? 실적이 딱 개선되는 부분. 그렇죠?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이 나올 때 왜 그럴까요? 주가가 먼저 올라와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연간 1조 원 정도 이렇게 버는 것 같죠. 근데 밥캣의 실적을 딱 떼고 보잖아요. 별도 실적입니다. 19년 적자, 20년 적자, 21년도에 약간 회복, 22년도에 다시 떨어졌다가 순이익은 크게 적자를 봤고요. 23년도에는 4,500억대로 회복세를 완벽하게 타고 있다. 이게 체코 수주 때문일까요? 아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쵸. 체코 수주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실적 인식이 안 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개선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요. SMR의 전망이 좋고, 그리고 이쪽에서 일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기자재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것보다도요. 설계 기술 있죠. 뉴스케일 파워를 포함해서 뭐 테라파워나 그쵸 이런 쪽들 SMR의 설계 기업들은 실제 원전을 짓지 않습니다. 기자재에 대한 부분도 전부 사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느냐? 파운드리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반도체처럼 원전도 설계 따로 생산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슬로베니아 입찰을 한수원이 포기를 했죠. 자, 이때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한수원에서 쓸데없는 이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슬로베니아에 들어가는 입찰을 포기를 하고, 이때 나온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SMR에 집중하겠다.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웨스팅하우스의 시장을 뺏겼기 때문에 손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SMR에 대한 기자재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전을 짓는 이런 원천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다시 회복세를 타고 있고 다시 신고가 구간으로 만들고 있는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게 아니라 다시 시세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그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25년도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그 매매를 하기에 중요한 구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내용 보시면 우리 기술, 두산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 빼버리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두산 24년도에도 엄청나게 강했죠.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아왔어야 됐고 올라가는 구간에 그쵸 다시 시세 회복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잡주예요. 잡주. 근데 어떻습니까? 원전에서 소형주 중에 대장입니다. 근데 우리기술이 시세를 내기 위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탄탄하게 가격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종목은 이 종목군 내에서 순환매를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기술도 매매할 수 있고 두산도 매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분산 투자를 한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비싼 거 사고 많이 올라간 거 사고 어떤 거는 싼 거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싸면 싼 이유가 있고요.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다. 엔비디아 주가를 보고 누가 이걸 가지고 싸다고 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근데 왜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일까요?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AI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가격대를 버티고 2월 말이 되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 나오고 나면 또 올라갈 겁니다. 실적은 기대치 이상이 나올 거니까 기대치에 부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뒤로 늦춰질 뿐 강한 움직임은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헤지펀드나 이런 쪽이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에 맞춰서 부족한 건 뭐예요? 전기입니다. 전기, 에너지, 그쵸?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 그쵸? 그리고 에너지 자립, 그러기 위해선 값싼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래서 발밑에 황금, 그쵸? 석유를 퍼 올리겠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석연료를 떼어서 우리가 전기를 일으킨다. 싸서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싼 게 뭐예요? 원전입니다. 그래서 SMR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SMR 주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그쵸 꾸준하게 강세 구간이 발생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시대가 지속되는 한 원전에 대한 시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났으면 이렇게까지 강한 반등세가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는데 그 거버넌스 문제까지도 이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스코다 파워의 상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고가 돌파한 이후에는 이쪽 구간에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여기서도 1조, 여기서도 1조 하루 거래입니다. 이렇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이 많아요. 지금은 고가를 돌파를 했고 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보내는 건 매물 소화 과정에서 흔히 나오는 숨 고르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무엇보다 수급에 대한 상황도 보면 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수급을 보면 그쵸. 환율이 이렇게 비싼 가격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되고 있다는 점, 외국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조차도 SMR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라는 거죠.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의 시세가 이제 다시 회복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작년에는 한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너무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뭐 분할합병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약간 좀 기었지만 그래도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최소한의 가격대는 지켜왔다는 점, 그리고 지금부터는 딛고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신고가 구간을 돌파를 했다는 점, 이 구간에선 우리가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늘려가야 된다는 점, 하지만 그 늘려가기 위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 실시간으로 종목의 타점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57% 수익, 매매는 언제부터 했느냐? 쭉 보면 제가 이따가 제가 제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11월 말부터 있습니다. 근데 어때? 1월 15일 날 6.7% 올라간 날 38% 수익 중. 그쵸? 오늘도 몽땅 보유한다. 왜 그럴까요?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한번 보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한번 보면 자, 2월 4일입니다.
어제 매수한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4.5% 상승이다. 트럼프 관세 이후에 중국은 관세 때렸지만 시장은 반응은 좋은 편이다. 쭉 올려서 보면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시간의 매수. 못 사면 내일 시가에 따라 붙어라. 언제? 2월 3일 날. 그쵸? 지금 비슷한 가격대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쪽 구간에서 매수할까요? 여기서는 고가에 대한 저항을 받는 거고 지금은 고가 저항보다 더 높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딱 이런 정도의 움직임만 노려서 공략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2월 11일 바이오, 방산, 로봇, 조선 매매 중인 주도주 계속 강세 유지하고 있다. 원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 최근 반등에 따른 조정 알테오젠 유한양행 보유하면 되고 보유 종목이고요. 조선, 하나오션 반등해서 57% 수익,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매매가 가능하다.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타점 나오면 매매하면 된다. 타점에 대한 부분과 시장 관련된 내용까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통방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쵸? 타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자 한화 오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이어간 결과 11월 말부터 매매했다 그랬죠? 그리고 12월 그리고 12월 말 이렇게 했을 때 57% 수익 그쵸? 자 언제부터 공략했는지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면 어때요? 여기 24년도에도 이렇게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큰 수익은 못 냈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 발표가 나왔지만 그쵸? 거버넌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올라오는 부분에서 다시 매수했고 오늘 2.3% 상승세.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원전 하면 빼놓지 못하는 종목이 있죠. 우리기술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8%, 23% 상승하는 구간의 매매 이런 부분들 무조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말고도요. 반도체가 강할 때 당연히 반도체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 어때요? 상승하는 종목분들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75% 수익 구간 자 이런 내용들을 가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있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이 내용도 역시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저는 무료로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는 게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에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오션으로 50% 이상 수익을 냈었던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종목 장세를 저는 예단했고 그리고 종목 장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시장은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반대로 큰 폭의 하락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장은 완만한 반등 중에 있고요. 종목군들이 강한 종목군들은 정말 큰 폭으로 오른 종목군들이 1월 달에는 많습니다. 그것처럼 2월 달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
지금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